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외국인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왜 한국 사람들은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왜 그렇게 민망한 걸 피하려고 하지?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까? 사실 한국에 오면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자신감이 없어서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중요한 한국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체면 문화가 왜 생겼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지 함께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체면은 정확히 뭘까요? 사실 체면은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보통은 saving face, social image 같은 말로 설명하죠. 하지만 한국의 체면은 단순히 pride, ego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같은 감정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혼내면 그 사람은 단순히 실수해서 속상한 것만이 아니라 체면이 깎였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종 공개적으로 강하게 말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체면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체면은 단순히 자존심만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사회적인 이미지, 예의와 분위기, 서로 민망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내 체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체면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종 나도 민망하지 않고 상대방도 민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도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바로 강하게 말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면 문화는 때로는 배려, 분위기, 관계 유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볼게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혼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지적받는 상황이 상당히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따로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가 실수했더라도 왜 이것도 못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말하기보다 회의 끝난 후에 따로 이야기하거나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 체면을 살려주려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 한국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나 글로벌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피드백 문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인 창피, 공개적인 망신을 꽤 부담스럽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체면 문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왜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말하면 상대방은 단순히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체면이 깎였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공개 비판보다는 조용한 피드백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끝난 후 따로 이야기하거나 메신저나 개인적인 대화로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런 문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솔직한 피드백이 부족해지거나 너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외국인들은 가끔 왜 다들 돈 내려고 하지? 라고 신기해하기도 해요. 물론 진짜로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예의, 관계, 체면, 같은 문화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선배인 사람이 내가 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책임감, 배려, 사회적인 역할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계속 거절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예의 없어 보이나?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끔 서로 계산하려고 카드 싸움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돈을 냈는가 보다 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문화라는 점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선배이거나 직급이 높으면 내가 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가끔 왜 꼭 나이 많은 사람이 사야 하지? 라고 궁금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배려, 사회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행동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배가 밥을 사주면서 잘 챙겨주고 싶다, 내가 책임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밥을 사주는 행동이 권위적이라기보다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치페이, 번갈아 계산하기, 각자 내기도 훨씬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야 한다를 하나의 배려, 예의, 관계 표현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려는 문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가끔 싫어요,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봐요. 외국인들은 가끔 이 말을 듣고, 오, 가능성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체면, 분위기,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바로 싫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민망해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종 부드럽게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오해도 생겨요. 특히 외국인들은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는 단어 자체보다 분위기, 표정, 말투, 상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할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만약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민망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기보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봐요. 처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방식은 단순히 거짓말, 애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방 기분을 고려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만큼이나 어떻게 말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공동체 중심 문화, 관계 중심 사회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예전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돕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화, 분위기,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의, 역할, 관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기분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면 문화도 단순히 자존심, 허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반응, 분위기, 상대 기분을 많이 신경 쓰게 돼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내 행동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같은 부분도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선배이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일 경우 자연스럽게 내가 사야 한다, 내가 챙겨야 한다 라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책임감, 배려,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강요라기보다 서로를 배려하려는 문화적 흐름에서 나온 행동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런 문화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계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체면 문화는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체면 문화는 사람들을 하여금 상대를 배려하게 만들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며 공개적인 충돌을 줄이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체면 문화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체면 문화는 단순히 남 눈치 보기, 허세 문화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 안에서는 너무 눈치를 보는 건 피곤하다,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관계, 분위기,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체면 문화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면 문화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거나 솔직한 표현을 어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 하면 분위기 이상해질까?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를 너무 많이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안에서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 내 감정도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체면 문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아주 복합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왜 이런 문화가 생겼고 사람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체면보다 솔직함, 눈치보다 진짜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분위기를 맞추는 것, 참는 것,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요즘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괜찮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 내 감정도 중요하다.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지금 전통적인 체면 문화와 솔직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함께 공존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 방식은 틀렸다, 새로운 방식만 맞다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관계와 배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솔직한 표현과 개인 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보면 서양 문화에서는 보통 솔직함, 직접적인 표현, 개인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싫으면 싫다고 말하기,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관계 분위기, 상대 감정, 체면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분위기가 괜찮을까?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같은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는 왜 이렇게 돌려 말하지?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라고만 보기보다 관계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구나 라고 이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말하는 연습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편안하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 서로 민망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을까?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감이 없어서 솔직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분위기, 상대 감정, 체면을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는 말이 직접성만 보기보다 그 안에 있는 배려 방식도 함께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면 문화는 꼭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에도 체면과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공개적으로 크게 혼내지 않는다거나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계산한다거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하는 비슷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문화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개인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보다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는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기보다 저 문화에서는 저게 자연스럽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재미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체면 문화와 비슷한 문화, 눈치 문화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체면이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한국 사람들이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민망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지,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체면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관계, 분위기, 상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볼 때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보다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구나 라고 보면 훨씬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혹시 한국에서 체면 문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